이재명 후보께서 드디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역대급이라고 했던 김대중 503호 득표를 훨씬 뛰어넘은 대세론으로 이제 공식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대선 캠프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식 캠프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국힘보다 빨리 원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경호입니다. 이재명 후보 경호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공식 대선 후보는 사부 요인급의 을호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경호원들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에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 오늘 역사에 남을 이재명 후보의 말씀, 우리 지지층을 뜨겁게 했습니다. 감동적 말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도 돌릴 틈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서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이고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인데, 이재명과 함께 일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의 공직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 행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될 것입니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입니다. 예속 논쟁 같은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강국, 모범적 민주국가, 국민 행복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름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제는 어대명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히 이재명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역시 걱정은 단 하나, 이 대법원의 만행 때문이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처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입니다. 만약 6월 3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임 동안 재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이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안내드리면 1호 헌법연구관으로 유명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인 녹화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일각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자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빨리 재판을 결론짓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하고 불리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억울함과 불리함이 없어 파기자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2심은 1심에 비하면 상급심이라며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발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됐을 경우 예컨대 다 정부 출범하고 이제 뭐 일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 확정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해서 대통령 지위 박탈한다면 국가적인 혼란과 이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이며 국민적인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가능하면 차주 상식적인 소식이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